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지금 이 동남아 지역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공산국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일이 벌어지면 알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한계에 달하니까 노출이 됐는데 옛날부터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역들이 공산국가들입니다. 공산국가에서 여행 갔다가 행방불명되고 다 이런 사람들이 다 불행한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노출이 안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극도의 뭐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범죄 조직에 있어서 희생되는 이 관광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듯 싶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선진국에 진입돼 있고 굉장히 돈이 많다라는 이런 그릇된 인식들이 그들에게 범죄를 갖다가 한국인 대상 초점을 하게끔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캄보디아는 하여튼 한국 사람 찍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안 좋은 결과를 내게끔 그렇게 못된 인간들이 많이 활개를 치고 있는 데가 범죄 조직들이 많이 있는 데가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에는 이 범죄 조직이 활개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야, 이 중국 참 문제긴 문제입니다. 네. 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해부한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요. 호아 호텔 옆에 KB 호텔이라는 가장 호화필 호텔 옆에 그 호텔 옆에 보이스피싱 지옥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하고 결탁한 범죄 조직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우글거린다는 겁니다. 네. 이 캄보디아 범죄 도시 시아누쿠빌 거기 여행 갔다가 온 사람들은 아마 가슴을 쓸어내릴 겁니다. 휴 이렇게 말입니다. 캄보디아 항구도시 시아누쿠빌 해변 근처 관광단지에 세워진 고급 호텔 이거는 중국에서 사기 범죄를 벌이다가 징역 선고를 받은 직후에 캄보디아로 도망쳐가지고 도망친 그 범법자 쉬 아이민이라는 소유인데 이 호텔이 미 재무부는 지난달 이 쉬가 서에민이라는 쉬 아이민 네. 이자가 이 미 재무부는 지난달 이 쉬가 이 호텔 바로 옆 건물에서 또 범죄 조직을 구성해서 전 세계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재에 따라 쉬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됩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남서쪽으로 250km 정도 달리면은 최대 항구도시 시아누쿠빌이 나오는데 남부의 캄포트주 보코산 국립공원, 서부 국경지대 포이멧 등과 같은 웬치라고 불리는 대규모 범죄단지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냥 범죄단지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밀집해 있는 겁니다. 이곳은 지난 10년간 차이나머니 중국 돈이 유입돼 가지고 캄보디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관광 카지노 단지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급성장했는데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을 겪으면서 최근에는 중국 출신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주요 범죄 무대로 전락돼 있습니다. 갔다 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거기 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시아누쿠빌 해변에서 북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16개 호텔과 카지노가 모인 복합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단지 한복판에 있는 8층짜리 고급 호텔에는 호화 카지노, 광둥식 고급 레스토랑, 노래방 시설들이 들어있고 밤만 되면 황금빛 조명 품어대고 관광객을 꼬우고 부릅니다. 완전히 관광객을 꼬우는 거죠 이게. 그런데 가서 잘못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 이 호텔 바로 옆에 건물은 관광객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어 있는 제한구역이 있는데 현지 당국하고 교민들에 따르면 이 건물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범죄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한 현지 교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들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이곳에 감금돼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감금돼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탈출했다는 소문이 며칠에 한 번꼴로 들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죽으면 다행이죠. 근데 이건 뭐 보통 잔인무도한 아이들 아닙니까?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은요, 이 아주 잔혹합니다. 이 도박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조직 출신들은 무섭습니다. 이 호텔과 보이스피싱 아지트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중국 출신, 호텔도 가지고 있고 그 옆에 보이스피싱 아지트 건물도 가지고 있고 있는 사람이 중국 출신 쉬아이민 63세 서애민이라는 사람인데 중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직후에 도망을 가가지고 지명수배가 내려진 범법자입니다. 그는 캄보디아로 잔입해가지고 신분을 세탁한 뒤에 귀화해서 호텔 사업가에 탈을 쓰고 범죄 조직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신문에 난 캄보디아 이 범죄 기사와 관련해서 세 사람의 사진이 나왔는데 이게 전부 다 중국 사람이에요. 하나는 둥러청, 쉬아이민, 서즈지양이라는 뭐 이름 들어보면은 뭐 중국말 이렇게 알겠죠. 이 사람 쉬아이민의 정체는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개인 제재를 내리고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가 비밀리에 운영하던 사기 범죄 조직이 한국은 물론 미국인들의 호주머니까지 털다가 미국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작년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인을 상대로 벌인 사기 범행 피해 금액은 약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쉬아이민이 소유한 호텔 옆 건물에서 감금된 노예 노동자들이 사기 행위를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범죄 수익금은 프놈펜에 세운 부동산 개발 회사를 통해서 세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동남아 여행 갈 생각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된다면 말이죠. 생명 걸어놓고 관광할 이유 있습니까? 한국에도 관광하려면 좋은 관광지가 대한민국의 천지입니다. 수준 낮고 이 범죄 도시들 이런 데 가서 생명을 담보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돈 들여가면서 말이죠. 무슨 휴식이 된다고. 공포 무슨 체험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호텔에 있는 이 카지노 같은 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등러청의 호텔에서는 인신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금 피해자들이 다른 범죄 조직으로 팔려나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공포 바로 그 자체입니다. 2014년 중국에서 불법 도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도주해가지고 2015년부터 캄보디아에서 사기단을 운영하기 시작한 시어즈 장은 최근 사업을 미얀마, 태국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의 해외 도박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인들이 캄보디아로 도박 자금을 들여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중개인이 중국 내에서 도박 참가자 돈을 받아둔 뒤 캄보디아 중개인이 현지 카지노에서 캄보디아 화폐로 환전 지급해주는 삼자 지불 방식을 고안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이들처럼 중국에서 각종 사기 범행 이런 걸 벌이는 중국인 범죄자들이 캄보디아로 도피해서 거대한 이 사기 범죄 산업을 키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무서운 일입니까? 지난 5월 인권정책연구기관인 휴머니티 리서치 컨설팅사가 발간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캄보디아 정부가 자금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중국인 범죄자들에게 수십만 달러를 받고 시민권을 부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작은 규모의 사기를 벌이던 범법자들이 이제 캄보디아를 주름잡는 큰손이 됐다 이런 얘기죠.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는 1997년 쿠데타로 권력을 강화한 뒤에 절대 권력을 누려왔는데 2023년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아들인 훈 마넷 현 총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 독재 정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도피 범죄자들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정경 세력하고 같이 이렇게 병합돼 가지고 범죄 국가라고 지금 이런 형식을 받는 겁니다. 이게 오랜 기간 지속된 독재 체제, 부족한 경찰 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이 돼서 캄보디아는 범죄에 관대한 나라가 돼버렸다는 그런 인식이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개발 명목으로 지금 한국에서 돈을 갖다가 대준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저께 신문에 났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나라의 공산국가에 왜 돈을 줍니까? 무슨 개발을 하라고요? 캄보디아 당국은 2020년 초부터 매년 보이스피싱 조직을 단속하고 범죄를 소탕했다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봐주기 단속, 포함이다 이거죠. 그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작년에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온라인 범죄를 통해서 범죄 조직들이 거둔 이익이 125억 달러, 약 17조 2,500억 원.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27%가 이 범죄로 돈을 걷어냅니다. 이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세탁돼 가지고 캄보디아 지배층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온다고 미국 평화연구소는 발표했습니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의 작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탈출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붙잡아 가지고 범죄 조직으로 돌려보내는 등 범죄 조직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그런다니 이건 뭐 보통 큰 문제 아니죠. 공항에 탈출해 가지고 간 사람은 공항에서 잡혀 가지고 다시 와서 죽는다, 초죽음 당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주요 기관들도 동남아 사기 산업은 미국에 대한 중국 범죄 조직의 최대 위협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으로부터 미국에 유통되는 마약 펜타닐의 위협에 맘먹을 정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제발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제 동남아 여행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공포의 나라에 가서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공산국이 문제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행도 좋지만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